뉴진스 1심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재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썼는데, 그때는 이 부재가 맞았었는데 지금은 다 발표가 났죠, 그죠? 돌아간다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뭐 복귀 환영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이 대본을 쓸 때는 이랬습니다. 순수한 팬심으로 이제 그만 회사에 돌아가서 활동을 재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았었죠, 그때. 2022년도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이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분쟁이 생겨서 제가 이 분쟁에 대해서 향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영상 조회수가 좀 나왔는데 여기 댓글들이 여러 달렸었습니다. 이 중에 악플이라고 볼 수 있나 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만 넘어가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분쟁에서의 논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봤고, 이 영상에서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지금 기준으로는 2주 전이네요. 2025년 10월 30일 1심 판결이 선고됐었습니다. 중앙지법 40일 민사부에서 2025년 10월 30일 날 선고된 2024가합 113399 전속계약 유효 확인해소입니다. 원고가 여기 어도어이고 피고가 5명이죠, 그죠? 제 최민지 씨는 피고일입니다. 선고된 주문을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했던 계약 해지 사유, 그러니까 어도어에 대한 신뢰관계 파탄, 신뢰관계 훼손은 결국 이제 멤버들의 생각, 멤버들의 주장이었을 뿐, 그 정도가 법률적으로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았다. 이것이 결론이겠네요. 그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은 원고든 피고든 마음대로 주장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증거가 있어서 결국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비록 자신들은 이런 뭐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탄되어서 계약이 해지되어야 된다 하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 주장에 맞는 증거가 제출되고 그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져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예전 영상을 제작하던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도 제가 분석하기로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바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애매하거나 없는 상태라서 왜 이렇게 계약 해지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느냐 하는 아쉬움을 제가 그 영상에선 토로했던 것 같은데, 결국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기자회견 이후에 어도어에서는 가처분을 제기해서 어도어가 승소했고,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1심에서는 어도어가 승소했습니다.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받았고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했던 계약 해지 사유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판결문 한번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고는 어도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전속계약에 따라서 매니지먼트 사유의 지위에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피고들 뉴진스는 뭐라겠죠, 그죠? 아래와 같이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신뢰관계 완전히 파탄됐다. 그래서 해지했으므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나뉘던데, 이 주장들은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다룬 내용이었고 거기서 뉴진스의 주장이 더욱 뭐 심화되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온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민희진 대표입니다. 민희진 대표를 축출함으로써 중대한 매니지먼트 위반했냐? 판단을 보면 일단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서로서 멤버들의 음악 활동에 깊이 관여했고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보이기는 한다. 민희진 대표가 피고들의 음악 활동에 깊이 관여하였고 높은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죠. 뉴진스를 프로듀스한 게 민희진 대표라는 거는 맞고 알겠는데, 그럼 전속계약에 있어서 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전속계약은 민희진 대표랑 한 게 아니고 어도어랑 한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와 동일합니다.
우선 매니지먼트 계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전속 계약에. 전속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민진 대표가 꼭 어도어의 대표여야지만 전속 계약이 유지된다거나 아니면 민진 대표가 어도어에서 해임되면 전속 계약이 해지된다는 해지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판결문에서는 전속 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목적이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기 내지 목적이었을 수는 있는데 이건 계약 내용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려면 그것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가장 확실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내용으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내밀면서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또한 판결문에는 이런 부분 나옵니다. 판결문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러한 결과가 이게 뉴진스가 성공한 결과가 민희진 대표의 역할이나 능력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민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합니다. 팩트 폭행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이 만약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냐? 1심에서 멤버들의 주장 중에 일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하면 어떤 주장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피고가 어떻게 주장하면 키맨 클로즈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결 경위 및 동기를 비추어 볼 때 특정인과의 신뢰를 기초로 전속계약한 것이라면 특정인의 퇴사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계약 이행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요게 사실 저번 영상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약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진 대표가 뭐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속 계약의 뭐 조건이라든가 해지 사유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더 말하는 거는 피고들이 더 말한 거는 이거 키맨 클로즈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런 동기를 체결 경위나 동기에 비춰봤을 때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법원은 지금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전속계약이 전적으로 특정인 간의 신뢰를 기초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전적으로라기보다 오로지 민희진 대표만을 보고 한 계약이다라는 점이 증거로 증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법률적인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이건 통상적으로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분야고요. 왜냐하면 멤버들이 입증해줘야 할 것은 멤버들이 당시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는 그런 자기 생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그 생각, 주장을 증명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될 수 있을지 지켜봐줘 라고 대본을 썼는데 지금 복귀 결정했고 그죠? 2심에서 이런 1심을 뒤집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언론 기사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죠. 그죠? 다음에 어떤 거냐면 민희진 대표의 프로듀서 업무 계속 수행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 대표가 해임되더라도 사내이사로서 뉴진스를 프로듀스하면 되잖아. 꼭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대표해야 되는겨? 이런 말입니다. 그게 뉴진스 전속계약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민희진 씨의 행보를 보아도 어도어에서 계속 뉴진스를 프로듀스 해달라고 해도 그냥 민희진 대표는 사임해버리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뉴진스 주장이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2심에서 뉴진스가 이 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뉴진스 멤버들이 전적으로 민 대표를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와 더불어서 민희진 씨가 사내이사가 아니고 대표이사여야만 프로듀서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줘야 그나마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렵겠죠. 어려워. 이 판단 이후에 아주 적나라하게 민희진 대표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판결문에 그대로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판단이 필요해서 쓰셨겠죠. 그죠? 판사님들이 일부러 쓰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송이 일어나게 된 경위라든가, 뉴진스가 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가, 그리고 그 진정한 내막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개된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러한 민희진 대표와 측근들의 대화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불이행 사유는 위와 같이 민희진 대표와 원고 그리고 피고들 사이의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서 하이브의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재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 대표의 사전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멤버들이 말한 어도의 의무불이행 사유는 민희진 대표의 사전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이 판결문 읽으면서 아주 웃음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각주 10일 여기 나와 있는 각주 10일 이겁니다. 이거 각주 10일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 판결문에 각주 10일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불이행 사유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준비된 것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사전 작업으로 준비된 것으로 본다면 피고들의 모순되는 주장들 즉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의 어도의 의무불이행으로 주장한 원고가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어요 하는 문제 상당 부분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의 대표이사일 때 발생한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민희진 대표가 원고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원고의 피고들 보고가 미흡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모순되죠. 그죠? 민희진 대표가 있을 때 이들이 주장하는 의무불이행 사유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이렇게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더 나아가서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존속기한 중요한 것을 위반한 것이라 라고 주장한 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다.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각주 11번이. 왜냐하면 민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 니들을 보호 못하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민진 대표가 있을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민진 대표가 없다고 해서 보호가 미흡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모순된 거 아니니? 이렇게 각주 11에서 쓴 겁니다. 근데 여기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전 경위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다. 사실 각주 11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민진 대표가 이렇게 다 준비한 것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주장을 하는데 이들이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쓰는 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네, 재밌죠? 판사님들이 이렇게 정밀하게 판결문을 쓰십니다. 요건 제 개인적인 웃음벨. 이 판결문의 웃음벨이었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다른 신뢰 파탄 사유 한번 볼까요? 연습생 시절 동영상 유출한 거예요. 그리고 무단계제. 이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도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PR 담당자가 폄훼 발언한 거.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건 폄훼 발언 아니고 주가가 왜 이렇게 낮느냐. 낮다는 기사에 대해서 정정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거고 주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폄훼 발언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또 타그룹으로 인한 브랜드 고유성 훼손. 요거는 컨셉트 복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유사한 점은 이제 타그룹의 기획안이나 화보 이런 데서 뉴진스랑 좀 일부 유사한 점은 확인이 되는데 컨셉을 복제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타 계열회사 직원들의 괴롭힘. 이거는 발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민진 대표가 재구성한 상황이고 어도원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시하고 지나가라.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이런 게 존재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한입함하고 민희진 대표 사이의 카톡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이 민희진 대표에 의해서 재구성된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만약 무시라는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어도원을 할 만큼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력사와의 분쟁 야기 및 성과물 손상. 네. 이거는 이제 뮤비 제작사와의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어도우가 뮤비 제작사랑 체결한 용역 위탁 계약에 따른 이제 권리 행사를 한 것이지 분쟁을 야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음반 밀어내기. 요거는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네. 사실이라면 민 대표 시절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면 이 음반 밀어내기가 민희진 대표의 카톡을 보면 음반 밀어내기를 자신을 위해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장모순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리포트에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이제 사유에 대해서는 실제 리포트에 이런 문구는 있다. 실제 이런 문구는 있는데 이거 다 자르고 보면 이런데 맥락상 전후 맥락을 다 보면 뉴진스 버린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걸그룹을 분류를 이제 새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입니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 해지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아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언제든 다시 정리해 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임 계약처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너 이제 계약 안 해. 해지. 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또 해지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중대한 사유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왜냐하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연예인이 가서 공연을 해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격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례했습니까? 완전 뼈 때리는 판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은 이래요. 해당 연예인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서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여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너무 팩폭이잖아요. 네. 너무 팩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 있어요. 해당 연예인의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서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여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뉴진스들이 말하는 요구들이 무리한 요구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뉴진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였다. 연예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소속사가 다 받아줘야 되냐. 그죠? 그리고 안 받아주는 것이, 그리고 해당 연예인의 무리한 요구를 안 받아주는 것을 들고 신뢰관계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너무 팩폭이신데 사실 판사님이 이 정도로 판결을 쓰신 것은 저래도 되게 양호한 거예요. 많이 봐주신 겁니다. 이번 판결문 한 줄로 한번 요약해보면 재판부가 28쪽 판결문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전속계약의 내용으로서 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전속계약이 없는 사항으로서 원고의 경영상 판단 대상에 관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이겁니다. 일단은 무리한 요구다. 어떤 게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원고의 어도어라는 소속사의 경영상 판단 대상에 대해서 이건 경영상 판단 대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자체를 무리한 요구인데 이 무리한 요구인데 그 자체로도 심지어 전속계약의 내용으로도 되어 있지 않다. 계약서에도 없어. 근데 네가 무리하게 오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뉴진스 사건 1심 판결문 알아봤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혹시 저번 뉴진스 영상 썸네일 기억나시나요? 뉴진스 Y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겁니다. Y 울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전 뉴진스 팬이고 마음 많은 버니즈입니다. 대체 왜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대본 썼지만 이미 돌아왔죠. 그죠? 어도의 살립니다. 혜린과 혜인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항소심에서도 크게 뒤집을 증거가 안 나오면 좀 어렵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혜린, 혜인 2명의 멤버하고 민지, 다니엘, 한일 3명의 멤버의 발표에는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기사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일단 복귀는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이 사건 해봐도 오늘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심 판결은 이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어도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도어가 가처분 이후의 행보를 보면 멤버들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고 전속 계약이 아주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선택지 옵션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검토한 이후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계약 해지한다고? 무효야. 계약은 그대로 유효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뭐 계약 해지한다고? 무효인데. 하지만 내가 계약 해지할 거야. 라고 위약금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도어에서는 계약은 그대로 유효.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속계약에 따라서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뉴진스도 그렇고 어도어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어도어에서 얼마나 전속계약을 잘 이행하느냐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데 앞으로 후속 활동을 기대하면서 뉴진스 응원합니다. 돌아온다는 선택을 아주 잘 하신 거예요. 네. 항소심에서도 별로